안녕하십니까. 적천수에 있는 사주를 삼명통의 간법으로서 통변하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적천수 통진송에 있는 두 번째 사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가 을에 경술, 갑술, 임신이 됩니다. 이 명조도 앞의 명조와 대동소이하다. 앞에 설명한 명조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앞에 설명한 명조입니다. 이 명조가 대동소이하죠. 지지에 신, 술, 진, 해가 있고 저번 시간에 했던 것은 신, 진, 술, 해로 되어 있죠. 천간에는 을목과 정화만 다른 사주입니다. 그리고 진술이 서로 바뀌어 있죠. 이러한 사주가 되는데 세간의 논하기를 갑은 을의 누이로 경어처가 되어 흉이 길한조짐으로 곧 합을 탐하여 중을 잊어 길하여 앞의 명조보다 아름답다 하였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앞의 사람은 환원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어렵게 살았는가? 이 사주 주인은 환원이 된 사주고 이 사주 주인은 어렵게 산 사주라는 것입니다. 이 사주가 거의 대동소이한데 세상 사람들은 을경합을 있어서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간목일간에 경금은 7살이 되죠. 7살은 일단 흉신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거하는 것이 좋다는 말이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급제인 을목이 7살인 경금을 합하여 가버렸기 때문에 차라리 이 사주보다 이 사주가 월등히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 사주 주인은 어렵게 산 사람이고 이 사주 주인의 사람은 벼슬을 하였다는 것이죠. 이 사주는 정화가 흉살인 경금을 제거하였기 때문에 임철초 선생은 좋다고 한 것이죠. 다음 글을 보면은 을경합하여 화금한 것을 알지 못한 것이다. 임철조 선생은 을경합을 해서 칠살을 급제가 합하여 가버린 것이 아니고 제거시킨 것이 아니고 을경합하여 화하여 금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칠살의 힘이 강하게 되어서 그 강한 칠살이 일간 간목을 극하여서 어렵게 산 사주라는 것입니다. 을경합하여 금으로 변하게 되니 칠살이 강하게 되어서 도리어 난폭한 칠살을 돋게 된 것이다. 을경합하여 금으로 화하여 칠살의 영양을 한층 더 증가시켜서 어렵게 살았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누가? 임철초 선생이. 세상 사람들은 을경합하여서 칠살을 합하여 제거시켰는데 임철조 선생은 을경합하여 금으로 변하여서 도리어 칠살이 더 흉폭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글을 더 보면 앞의 명조는 갑진일간이다. 곧 지는 섭토로 목을 생할 수 있는데 이 명조는 갑술일주로 술은 건조한 토로 목을 생할 수 없다. 생한다는 이론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죠. 이 생을 어떻게 봐야 하나 하는 의문도 가져야 됩니다. 이 사주는 간목일간이 좌에 술토를 좌하여서 건조한 토로서 목을 생할 수 없고 이 사주는 간목일간이 진토를 좌하여서 진토는 섭토가 되니 목을 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일간목의 영양이 강하게 되니 비록 흉신인 칠살이 일간을 극하여도 견딜 수 있다는 논리이고 이 사주는 건토로서 간목의 영양을 증가시킬 수 없으니 경금칠살이 쉽게 을목을 극할 수 있어서 어렵게 산 사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들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또 그를 보면은 앞의 명조는 신진공화하는데 앞의 이 명조는 신과 진이 반합국 수국을 이루었는데 이 사주는 그렇지 않죠. 바로 붙어서 합을 하지 않았고 어디에 월과 신진 반합국 수국이 되긴 되었죠. 하여간에 이 사주는 바짝 붙어 있는 것과 이 사주는 떨어져 있는 것이 다르기는 합니다. 이 명조는 신술로 도리어 살을 생한다. 이 사주는 신유술로서 유가 공협되어 있죠. 그리고 신은 가을의 끝자락이죠. 그래서 살의 영양이 강하게 되었다고 봐야 되지. 살을 생한다. 토생금이 되어서 살의 영양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면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생이라는 의미도 상당히 그 용도를 잘 살펴야 합니다. 아퍼 명조는 간목의 진기가 되고 경금은 태기가 되는데 술월로서 경금은 즉 칠살은 태기가 되고 이 명조는 진월 다음에 4월이 되니까 금의 생지가 되니까 경금이 진기가 되고 이 명조는 경금이 진기가 되고 간목은 태기가 된다. 그렇죠? 임묘진 다음에 4오미로 흐르니까 간목일간은 태기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사주는 술 다음에 해가 되니까 해월이 되니까 간목의 진기가 되고 칠살인 경금은 태기가 되는 거죠. 금이 물러간 계절이 되는 거죠. 금은 가을에 왕하니까 가을이 물러가고 겨울이 되니까 태기가 된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두 명조를 이렇게 추리하면 천년의 격차가 있게 되니 진태의 징조를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임철초 선생은 일간 간목이 흉신인 칠살을 견딜 수 있게 강하게 되느냐 그것을 월의 진기와 태기로서 봤습니다. 그리고 칠살의 역할을 본 것이죠. 칠살의 강약 왕세와 일간의 강약 왕세를 보고 벼슬을 할 수 있는 사주인가 벼슬을 할 수 없는 사주인가를 본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두 사주 다 일간을 약하게 본 것이죠. 일간을 극하는 칠살을 제거시키거나 칠살의 영향이 약해지면은 좋은 사주가 된다. 이러한 억부 논리로 본 것입니다. 일간이 강하면은 좋고 일간이 약하면은 나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대운을 봅시다. 이 사주의 대운은 묘인 죽자해로 흘렀어요. 비경급에서 인성으로 흐른 사주입니다. 그러면 운에서 간목일간이 영향이 증가하죠. 그런데 이 사주는 음간이니까 어떻게 흘렀는가 하면은 술에서 유, 신, 다음 미, 오, 사 이렇게 흘렀죠. 대운이 보면은 도리어 일간이 약해지는 운입니다. 임철초 선생이 말한 억부의 논리에 어긋난 거죠. 잘못된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분명히 묘인축자해 이렇게 대운이 흘렀는데 이 사람은 도리어 어렵게 살았다. 그리고 이 사람은 화는을 하였다. 운은 금에서 화로 흘렀죠. 일간이 약하게 되는데 임철조 선생이 말한 논리에 어긋나는 오류의 설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분명히 일간이 이 사주보다 이 사주가 더 약하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대운의 흐름이 일간을 강하게 흐르는 운으로 흐르면은 이 사주가 더 발달되어서 한원을 할 수 있고 이 사주는 운이 금에서 화로 흘러서 일간이 더 약해지잖아요. 그리고 사주 원국에서도 일간이 강한 것은 아니잖아요. 두 사주 다. 물론 약한 것도 아니죠. 허약한 것도 아니죠. 조금 살짝 약한 계통의 사주인데 물론 이 사주가 간목일간의 지지에 진토를 자하여서 자기 지지에 뿌리를 내릴 수 있으니까 이 사주보다는 강하다고 하지만은 그렇지만 대운이 금에서 화로 흐르니 이 사주보다 도리어 더 약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임철초 선생의 적천수에서 사주를 논한 이 내용은 모순점이 가득하다고 할 수도 있죠. 삼명명리학적으로 보면은 이 사주는 이 사주보다 오행십성의 구성이 나쁘잖아요. 이 사주는 화가 술토에 뿌리를 내렸고 대운이 금에서 화로 흘러서 오행십성이 두루 건강하게 되었지만 이 사주는 화가 없는데 대운의 흐름도 목에서 수로 흘러서 오행십성이 두루 건강하게 되었다고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하나 목과 수로 흘렀는데 목은 비경급이 되죠. 기본적으로 비경급은 무엇을 극합니까? 재성을 극하죠. 그리고 수는 무엇을 극합니까? 식상성을 극하죠. 그러면은 당연하게 운의 흐름이 식상생재가 될 수 없는 운이 된 것입니다. 식상생재는 사람이 무엇을 하여서 돈을 버는 것인데 사람이 무엇을 하여서 돈을 벌 수 없게 만드는 운이 들어왔으니까 어렵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주는 반대로 재성이 진과 술이 있어서 약하지 않죠. 그리고 정화가 연간에 투출되어 있는데 묘고에 뿌리를 내려서 강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운에서 화운이 들어왔잖아요. 그 중년에 화운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식상생재가 되니까 무엇을 하여서 돈을 버는 벼슬을 하여서 돈을 버는 사주가 된 것이죠. 그게 바로 벼슬이죠. 와벼슬 경금칠살이 있고 그 걸록이 시지에 있기 때문에요. 특히 월간에 경금칠살이
투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원을 하게 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임철조 선생의 논리는 끼워 맞춘 논리에 거의 근접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오행십성의 구성과 그 역량의 강약 왕세는 잘 판단했지만 일간을 기준으로 한 일간이 강하면 좋고 일간이 약하면 나쁘다, 이러한 치우친 논리에 가스라이팅이 되어 있는 논리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여 봅니다.